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태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50번째 돌묵상어입니다. 돌묵상어는 영어로는 베스킹 샥이라고 하는데요. 베스킹이라는 게 일광욕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거는 세계에서 현존 지금 살아있는 어류 중에 두 번째로 큰 어류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을 이렇게 쭉 벌리고 있죠. 우리 옆에 둘에 다이버 둘이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왜 도망을 안 갈까요? 그리고 왜 베스킹 샥이 입을 쭉 벌리고 있을까요? 그게 비밀입니다. 일단 샥이 위험한 그런 어류가 아니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증거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학명은 세테히너리너스 맥시머스라는 거는 뭐 크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겠죠. 맥시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11도 내에 따뜻한 물에 서식을 합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대 해역에 쭉 살죠. 열대 해역이나 한대 해역에는 없고, 그리고 심해 월동을 위해서 어, 심해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에, 따뜻할 때는 근해 쪽, 수심이 낮은 쪽에 있다가 추워지면 수심이 깊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특성이 있고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얘가 먹는 게 플랑크톤이거든요. 플랑크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주로 그 수면 근처에 살아요. 수면 근처에서 입을 쭉 벌린 이유가 어, 헤엄을 치면서 안에 들어온 물에서 플랑크톤을 걸러 먹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헤엄을 치죠. 전 세계 온대하고 해역은 물론이고 강우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게 영어로는 베스킹 샥 하나밖에 없고요. 한글로는 번역이 있습니다. 돌묵상어라고. 없었으면 제가 아마 베스킹 샥이라고 번역을 그대로 했을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뭐라 그러나요? 번역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이죠. 악성어목의 돌묵상어과의 돌묵상어 속에 속해 있는 맥시머스였죠. 그 동명은 크다는 뜻이고 속명은 돌묵상어 속이란 뜻입니다. 크기는 밑에 있는 이 까만 게 인간이거든요. 치어가 인간보다 조금 작죠. 그리고 점차 커가지고 성체가 되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11m까지 자라고요. 평균은 한 8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평균 뭐 5톤 내외인데 16톤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래상어 다음으로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특이한 건 고래상어도 그렇고 돌묵상어도 그렇고 둘 다 플랑크톤을 먹는 그런 상어입니다. 인간을 공격하지를 않죠. 물론 공격 당하면 반격을 해요. 하지만 덮치진 않습니다.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래상어는 아가미로 물을 빨아서 플랑크톤을 역할하는데 이 돌목상어 같은 경우는 빨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아가미로 걸러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미 갈퀴죠. 영어로는 질이 아가미잖아요. 레이크를 그러는 게 이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긁어오는 게 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국말로는 갈퀴라고 그러는데 뭐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갈퀴 볼 일이 별로 없었겠죠. 어쨌든 그 낙엽 같은 걸 갖다 긁어오는 게 갈퀴인데 갈퀴가 겨울에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뭐 다니면 들어오겠지만 그걸 갖다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겠죠. 물론 뭐 완전 금식은 아니고요. 조그만 그런 생선도 먹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바닥에 서 그냥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협을 안 치고 그냥 바닥에 있다가 뭐 눈먼 고기가 오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이런 특별한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입속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이고 피부는 얼룩덜룩하죠. 그리고 뇌가
상어 중에서 가장 그 체중 대비 비중이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스트래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헤엄쳐서 들어온 거를 뭐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플랑크톤이 많은 쪽으로 수직 이동을 하고 온도가 따뜻한 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별로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무게, 체중 대비 무게 비중이 상어 중에서 제일 낮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간이 체중의 4분의 1까지 돼요. 엄청나게 크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간이 크죠. 하지만 체중의 4분의 1이면은 60kg로 치면 15kg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kg는커녕 750kg? 750g? 그러면 10%가 1.5kg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5% 정도?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20분의 1인데 여기는 4분의 1이나 되죠. 그 이유는 겨울에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어나 청어 같은 것들이 산란 여행을 하면서 강 상류로 올 때 금식을 하는 거는 지방 지느러미에다가 따로 그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근데 이 돌목상어 같은 경우는 간에다 그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부력 조정할 때도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간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또 남획 당하기도 했어요. 이 스ኳ렌이 많거든요, 간에. 그래서 sak스피인하고 스ኳ렌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연골이 최음제로 중국에서 인기가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 뭐 책상 다리 말고는 다리 4개 달린 거 전부 먹는다 그러는데 고기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고기는 다 먹습니다. 물고기 다 먹습니다. 그래서 남획대이기도 했고, 어, 그 난태생이라서 3년이나 임신을 해요. 4.6m가 되면 초여름에 얕은 바다에서 임신을 하고 3년 후에 여러 마리를 출산하기 때문에 체중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3년 동안 그 여러 마리를 갖다가 배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은 제가 어, 참 하나 빠졌네요. 상어를 보통 우리가 회로도 먹거든요. 그 제사상에도 올리기도 하죠. 근데 뭐 중금속이 많아서 별로 추천하진 않는데, 돌무상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먹이사슬의 위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어나 뭐 이런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런 데로 잡아먹을 만한 생선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청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중국소 축정도는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으면은 물론 뭐 청어만큼 자주 드신 건 추천하지 않지만 일반 뭐죠? 그 참치보다는 자주 드셔도 됩니다. 조리해서 드셔도 되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거 앞에 692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